그냥 일단 소싱하는 거예요. 소싱한 게 무조건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. 팔려서 생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웃기다고 전 생각했었거든요. 이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사서 미리 걱정을 하지? 네. 저희가 이제 재방이님을 모시고 1부에서는 재방이님이 제주도에 이제 오신 계기랑 최근 네. 근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잖아요. 최근에 재방이님이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운영 중이신지 좀 궁금해요.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3, 4천 정도를 계속 안전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었고, 네네네. 근데 4천 정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서 다 하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네.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앞만 보고 뒤에를 못 챙기는 느낌이어가지고. 그렇죠, 네. 그래서 이제 주문 처리 직원을 하나 뽑아서 그 친구한테 CS나 주문 처리는 다 맡기고 업로드는 알바분 2분한테 해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총 200개씩 드리고 저는 소싱만 하고 이제 진상 CS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처리하고요. 처리반? 네, 그런 진상 진상 처리. 뭐 그런 것만 하고 뭐 간단한 거는 주문 처리하시는 분이 처리해 주시고 굵직굵직한 큰 제품들 영업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있고. 네. 그러면 지금 매출이 4천 정도면 순이익으로 따지면 800이 넘는 숫자인데 그 과정까지 사실 오기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. 초보자분들은 매출 1000만 되는 게 목표인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재방이님을 모시고 제로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여쭤보려고 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저는 초기 자본을 1,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초기 자본 치고 다른 셀러분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더라고요. 저는 그때 있는 걸 다 때려본 느낌이어가지고 돈이 많으셨네요. 그거 빼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긴 했었는데 네. 최대한 모은 현금이 그 정도가 됐었었고 근데 그것도 한 매출 2,000까지는 괜찮았었어요. 근데 3,000 넘어가니까 1,500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. 아마 재방이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장 매출이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네, 한 3, 4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까는 자본이 확 묶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은 저희가 500, 1000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케이스긴 하죠. 그래가지고 전 중간에 대출을 2,000을 받았습니다. 2,000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출 5,000 나왔을 때는 살짝 타이트하긴 했는데 5,000까지도 괜찮았어요. 근데 5,000 넘어가면은 좀 더 현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넘어가면은 대출을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만약에 구독자분이 제로부터 내가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? 잘 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딱 있으시는 게 업로드를 정말 성실하게 하신다는 거. 업로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업로드가 제일 중요해요. 하루에 50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이 느려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7시간 걸려서 50개 하면은 7시간 걸려서라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약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업이시면은 더더욱 시간이 5시간? 뭐 4시간밖에 없어서 그럼 나는 2, 30개만 해야지.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잠을 한 반으로 줄여서라도 7시간, 뭐 6시간 걸려도 50개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50개씩 2달 하면 한 3,000개 정도 올라가잖아요. 네네. 3, 4개월을 정말 자신과 약속을 해서 유지만 한다면 1,000만 원 매출은 어려운 매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어쨌든 재방이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부업이든 전업이든 뭐 10시간 일했어요. 이게 중요한 것보다 실제로 업로드를 한 게 일한 거다. 이제 그게 또 핵심이라는 거죠. 네네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재방이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되게 빨리 갔잖아요. 업로드 하나만 잘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? 사실 업로드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소싱을 할 때 주관적인 생각을 절대 넣지 않았고요. 내가 뭘 팔고 싶다, 이게 팔릴 것 같다,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소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린 제품들을 보면서 똑같이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팔린 데이터를 계속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팔린 것들을 보면 약간 공통점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 팔린 데이터 찾는 것도 초반에는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어려우면은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오래 걸려도 팔린 게 안 나올까요?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
결국에는 사실 그것도 시간이 드는 건데 그냥 그런 거 못 찾는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소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, 저희 사업에서. 그렇죠. 네네. 근데 소싱이 쉽고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착각이신 것 같아요. 소싱은 그냥 오래 걸리는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하루에 50개를 올리고 소싱을 잘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초반에 제방인이 완전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네. 그때도 소싱의 기준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셨나요? 그때는 뭐 잘 알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5만 원 이하로 약간 싼 제품은 잘 안 올렸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팔린 데이터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내 상품이 너무 많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국내 것보다 드라마틱하게 싸지도 않았는데 2주를 기다려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배제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. 네네네. 제가 평소에 못 봤던 것들 그럼 이게 구매 대행 상품이구나를 감을 그렇게 잡아갔던 것 같아요. 너무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품을 소싱할까 고민을 할 때 네이버에 쳐보면 이게 국내 상품만 가득하면 이건 내가 들어가도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그래도 구매 대행에 적합한 제품을 위주로 찾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.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하셨잖아요. 1년을 좀 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 데이터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소싱을 하시는 편이에요?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래 할수록 판매 데이터를 보는 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마켓 보면 제가 모르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셀러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셀러분들 마켓 보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.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는 건데. 네, 계속 소싱 6시간 하면 1시간은 거의 셀러들 마켓 돌아다니는 걸로 쓰는 것 같아요. 제 아는 셀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팔았던 뭐 리뷰 같은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소비자 니즈 같은 것도 많이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 셀러분들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 많이 팔리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싱의 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매출 1000에서 1500 정도까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고 업로드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이 1000을 가기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1000을 가고 나면 그 이상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수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잘 못 가는 제방이님은 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.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게 중요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1000만 원 할 때보다 3000 올라갈 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긴 한데 주문 처리 CS 하면서 계속 그 양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3000까지는 전화도 많이 받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전화 많이 받아서.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은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자영업자한테 전화를 받으면 소스를 얻을 때도 꽤 있더라고요. 네. 맞아. 또 비싼 제품들은 전화 안 받고 못 파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전화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영업도 하면서 3000까지 어떻게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사람 언제 뽑아야 되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2단계쯤에 슬슬 뽑기 시작해야겠네요. 그렇죠. 한 2000 초중반대에 머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때가 조금 혼자서 할 때 힘든 딱 순간, 첫 번째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매출이 뛰면서 주문 처리도 많아지고 그만큼 CS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싱이랑 업로드가 점점 이뤄지거든요. 빵꾸 나는 날도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약간 매출이 묶이게 되는 영향인 것 같고 사실 1000만 넘어도 써도 될 것 같긴 하긴 하거든요.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소싱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다면 네,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냐라는 의견도 되게 많거든요. 추가 사업자 내는 거요? 보통은 다 하나로 하시잖아요. 그쵸. 사업자도 약간 근데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. 공격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두 번째 사업자 낼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이었었거든요. 이게 확실히 키울 수 있을까? 사업자 내는 것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하나의 사업자가 매출이 1000도 조금 전 낮은 것 같고요. 1300에서 1500 그 사이가 3개월 이상 정도 나온다 치면은
그럼 두 번째 사업자를 내도 되지 않나. 그럼 두 번째 내서 또 키울 땐 조금 덜 걸리잖아요. 빠르면 2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. 그러면은 확신이 생기면은 세 번째 사업자는 저는 8,900일 때도 그냥 내버리거든요. 확신이 있으니까. 저도 제방이님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거는 이게 사업자를 많이 내면 매출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. 네, 맞아요. 본인이 이제 사업자의 어느 정도 매출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네. 사업자를 내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데 네. 일단 첫 번째 사업자에서 기본기를 먼저 기르고 매출을 올리는 게 확실히 감이 길러지면 그때 사업자 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사업자를 내고 직원 채용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상품 소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사장님은. 그러면 소싱할 때 초보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상품을 소싱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상표권도 있고 인증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걸러내시는지 좀 궁금해요. 저도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키프리스를 한 3-4번 보긴 했었었는데 네. 세네 번도 엄청 작은 거 아닌가요? 근데 사실 소싱을 하루에 50개, 100개, 150개 하려면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. 맞아요. 내가 인증 문제가 걸리고 뭔가 법적 문제가 걸리는 건 나중 일인데 당장 오늘 내가 소싱을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안 했었긴 하는데 저도 한 1년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물건도 다양하게 팔아봤으니까 생각보다 지재권 문제로 뭐 곤란했던 적도 없고 상품권도 없었는데 그게 보면 생활용품을 많이 팔면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생활용품을 배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하면 사실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도 많고 네. 전기 제품도 여러 개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배대지에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럼 배대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셔도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. 만약에 생기면은 또 그때 풀면 되는 거니까요. 그쵸, 네. 저도 네, 정말 좋은 것 같긴 한 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저는 배대지 쪽에 좀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. 네. 제일 물건을 이렇게 만지고 통관시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대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것 같아요. 전 배대지 사장님한테 되게 잘 하려고 하거든요. 엄청 막 사바사바도 하고 그쵸, 네. 수고 많으신다. 그리고 항상 문제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잘하는 셀러는 뭔가 달라요. 그러니까 배대지가 사실 우리가 갓이 아니고 맞아요.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. 네. 그럼 나도 얻는 게 있고 그 사람도 얻는 게 있는데 좋게 흘러가려면 먼저 좋은 선한 의도를 베풀어야 되고 맞아요. 그래야 비즈니스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우리가 돈 주니까 너희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 똑같은 되죠. 사람인데 잘 안 되겠죠. 네.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대지에 요금을 내고 보내니까 자기의 뭔가가 잘못되면 엄청 뭐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품어주고 이렇게 소통 잘해서 해야 배대지 쪽에서도 저희 걸 더 잘 챙겨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.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배송 대행지잖아요. 그 배대지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배대지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상당히 많이 그쵸. 나오잖아요. 뭐 청도 배대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찾으려고 뭐 칭따오 배대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한번 날 잡고 한 10개 정도 사이트 들어가서 요금표를 한번 먼저 봐요. 오, 네. 가격이 최우선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부피 요금 있는 데는 부피 요금이 있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. 이제 뭐 CS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써봐야 아는 그쵸. 거라서 네. 근데 또 한 번에 여러 군데를 쓰면은 제가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사이트도 좀 괜찮고 신청서 폼도 괜찮다 싶으면은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2주 정도 써보면서 일부러 조금 CS를 걸어봐요. 카톡도 보내보고 답장 어떻게 오는지 보면은 대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CS팀이 중국에 진짜 있어가지고 물건을 보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물건을 안 보고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지 팀한테 물어보고 답장이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데는 조금 거르기도 하고요. 그렇게 찾는 편입니다. 근데 배대지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쓰는 배대지가 좋다고 해도 이분한테는 또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누군가는 CS가 중요하고 누군가는 검수가 중요하고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냥 제방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를 자기가 써보면서 맞는 곳 찾는 게 그냥 제일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일부에서 스페인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반품이나 이런 게 절대 만질 수 없는 그 영역이잖아요. 그런 거는 처리가 괜찮았나요? 어떻게 하셨나요?
일단은 저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반품을 받는 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. 다시 받는 비용이 육지보다 싸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다시 제 사무실로 상품이 오는 거는 안 하는 편이고 그러면 다 폐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? 일단 사진을 보내달라고요. 그래서 쓸만하다 싶으면은 50% 할인해준다. 아니면 20%까지 해줘버려요. 그냥 쓰라고. 아, 20%요? 네. 거의 그럼 공짜로 거의 네, 주는 그냥 가져가세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네. 근데 그래도 너무 아니다. 너무 화가 나신 분들은 작은 것들은 수거 택배, 뭐 홈픽, 아, 예, 홈픽. 그런 거 보내서 수거 택배로 하는데 큰 것들은 그냥 현장에서 폐기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는 CS 끝이죠. 그냥 돈만 잃어버린 거니까. 그러면 뭐 스페인에 있어도 사실 이건 똑같겠네요. 네, 똑같았어요. 문제될 건 없어. 그러면 처음 초보자분들은 물건 파손나면 토닉 이런 게 데미지 바로 오잖아요. 그러면 물건을 배대지에 왔을 때부터 보낼 때 컨트롤하는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? 주문 처리할 때 불안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저도 초반에 포장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네. 신청서 쓸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.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나. 맞죠. 네. 근데 조금 하고서 보니까는 저는 거진 한 60%, 70%는 생으로 보내는 편이고요. 기본 포장만 해서요. 네. 네. 근데 30kg가 넘어가거나 스텐 재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모서리 보호 모서리 각대 같은 거 네. 이렇게. 각대가 없는 배대지면은 뭐 에어팩이라도 하고요. 그런 식으로만 해서 보내고 우드 포장도 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초보 때요? 네.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. 맞죠. 지금 별로 안 하시죠? 우드 절대 안 해요. 정말 뭐 냉장고 이런 거 큰 거 아니면은 안 하고 그래서 일단 보내봐요. 보내본 다음에 깨지면 다음에 이 제품 들어오면 아 어디를 보강해야겠구나 하는데 사실 파손 나면은 돈이 잃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희가 그 돈이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냥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낼 때 더 꼼꼼히 해서 보내죠. 근데 초보자분들 중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. 이 제품 우드 포장해야 될까요? 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. 저도 했었어요. 지금 우드를 이제 하셨다가 지금 많이 안 하시니까 네.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파손율 차이가 좀 큰가요? 근데 우드를 하면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안 부서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맞죠. 네. 우드 했는데 부서지면은 또 막 배대지에 연락해가지고 꼬이죠. 또 싸우고 이거 뭐 보상 이런 거 알아보시는데 맞아요, 네. 그냥 우드가 천하무적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유리를 우드로 싸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더 잘 부셔질 것 같은데요? 유리밖에 간단한 게 있으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우드 포장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판매자가 물어보더라고요. 이거 기본으로 우드가 나가는데 외국 사람이면 뭐 수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네.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니면 배대지에 들어올 때부터 뭐 강목 같은 게 덧대어서 네. 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요. 그리고 배대지 사장님한테도 이거 우드 필요할까요? 라고 한번 물어보고요. 근데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해요. 우드하면 무게도 무거워지니까 배송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우드 포장 금액을 배송비에 넣으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 봐요. 잘안 팔리죠, 네, 안 팔리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제품이 그냥 대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. 여러 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이런 의자가 뭐 20개 들어왔다. 그런 대량건 주문 처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? 전기 제품만 아니면은 전 일단 첫 번째로 다 배대지에 물어봐요. 이게 개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수량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맞아요. 관세사 마음이어서. 근데 뭐 의자 같은 거 내가 혼자 10개 쓰려면 쓸 수 있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전 일단 배대지에 한번 물어보고 그럼 배대지에서 이거는 조금 반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나눠서 보내고요.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보내도 될 것 같은 애들은 작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보내서 그 개인 통관이라고 하나요? 그걸로 해서 보내고요. 그래서 나눠서 보낼 때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죠. 이거 나눠서 가니까 뭐 네. 송장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자분들이 질문 제일 많은 게 이거 통관되나요? 이거 팔아도 되나요?인데 사실 그게 기준이 실제로 없어요. 기준이. 실제로 이 관세청에 보면 사업자 통관이 아닌 그 개인 통관으로 가능한 범위 적혀 있는 게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몇 그램, 단위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런 품목들이 그냥 몇 가지만 적혀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 사회 통념상 개인이 쓸만한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.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보자분들도 결국에는 관세사 에서 판단하는 거고 기준이 명확하게 품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맞아요. 약간 개인의 판단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죠. 왜냐면 네. 저희가 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걸릴 그렇죠. 수도 그럴 수 있는 있죠. 거고요. 네.
네, 예를 들면 양말인데 네. 양말 10켤레를 사면 우리가 개인 양말 10켤레는 쓰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은 통관이 거의 된다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편의점 보관렉, 뭐 네. 상품 보관렉 이런 거는 10개 이렇게 주문시키면 누가 봐도. 사업장에서 쓸 만한 그런 용도라 보고 이건 아예 사업자 통관으로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. 맞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징역 가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. 네,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1000만 원까지 가려면은 이게 업로드를 그래도 하루 할당량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누군가는 50개를 10시간이 걸려도 못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보통 50개 정도 하실 때는 얼마나 걸리나요? 평균적으로? 저 처음에 소싱 업로드 할 때 50개 하면 한 6시간,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. 처음에. 저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었어요. 그러면은 이게 다 6시간 정도 만에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데서는 좀 신경을 빼야 되는지 네,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소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보통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인증 문제들 이런 거를 앞날을 생각하면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갑자기 막 전환법 찾아보고 이러면 맞아요. 시간 네. 진짜 많이 그렇죠, 뺏기거든요. 그렇죠, 네. 그냥 일단 소싱하는 거예요. 제가 소싱한 게 무조건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. 아 맞죠. 팔려서 생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웃기다고 전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. 이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사서 미리 걱정을 하지? 그냥 판매 이력 있으면 주워 담는 거예요. 그냥 로봇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성격상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렇죠. 네네. 저도 좀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그런 성격을 바꿔야 하는 거죠. 구매 대행을 하려면은.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바뀌면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 뭐 10시간에 12시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. 그렇죠. 네. 아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들 사연 읽으면서 이 내용이 딱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. 이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으면 차라리 사입이나 다른 비즈니스 하는 게 낫다고.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. 하시는 게. 반자동이나 대량은 사실 많이 올리기로 한 게 베이스잖아요. 그러면 꼼꼼한 거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꼼꼼함은 어떻게 보면 수동. 그렇죠. 그렇게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도 이 얘기를 저희끼리 많이 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팔렸는데 세금 걱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것과 진짜 같은 맥락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소싱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먼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너무 많아요. 너무. 소싱이 그냥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, 다. 맞아요.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, 그죠. 그 다음에 인증 고민, 팔면은 이제 통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, 네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10시간 걸리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시간 걸릴 일이 없다고 저 생각하긴 해요. 저도요. 저도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었는데도 6시간이 였으면은 그런 생각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초반에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무거운 제품을 할 때 시나리오를 그려서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배송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. 소싱할 때요? 예. 그거 그래서 팔렸나요? 안 팔렸죠. 뭐 경동 들어가 보고 뭐 사다리차 알아보고 네네네. 이런 식으로. 사다리차까지?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걸 그래도 한 달 만에 바꾸긴 했죠. 그렇죠. 그 네. 바꾸면은 사실 이제 그런 성격이라도 해결책은 있다는 거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어쨌든 제방이님이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바꾸신 케이스잖아요. 네. 그런 얘기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고 하고요가 또 출연해주세요. 다음에도 혹시 기회 되시면 네. 한 번 더 또 네. 출연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